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 지금 두 안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우위로 올라갔던 양서면안, 이게 원안이고, 그리고 이걸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가는 강상면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강상면의 분기점,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집안 땅, 선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 변경된 안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를 보면 이 우위의 양서면 안을 확정할 때 양평 군수가 정동균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양서면 이 근처의 종점에 토지를 대량 보유하고 있더라. 이게 드러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정동균 전 군수하고 그 일가 친척의 땅이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총 14개 필지, 약 3046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 필지, 대부분이죠. 2937평. 이게 원안 종점,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그 종점에서 불과 1.6km 거리에 있다. 아주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정동균 군수라는 사람이 자기 땅과 자기 주변의 땅, 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 원래는 3개 안이었는데 그쪽 안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IC와 이 JCT, 그러니까 분기점은 뭐 땅값 투기 이런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IC는 땅값 오르는 거와 관련이 있지만 JCT 분기점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식의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가 이 변경된 강상면 안에 그 분기점 주변에 땅이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동균 전 군수도 위에 양서면 안에 분기점 주변에 땅이 많으니까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메랑을 맞았다. 민주당이 덜컥 변경된 안이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러면 그 변경되기 전에 안은 그러면 민주당 소속인 그 군수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네?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한 방 맞은 모양새가 됐다, 이런 거고요. 자, 이 정동균 전 군수라는 사람은 최근에 무슨 주장을 많이 해왔냐면,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변경하려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9일, 어제죠. 어제 민주당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최근에 주장했듯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인근으로 뭐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 먼저 양서면 안은 자기 땅에 특혜를 주려고 그쪽 안으로 확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숨기다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메랑을 맞았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결국 민주당 소속 군수가 자기 땅 주변으로 지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럼 그거는 특혜냐? 여기에 답을 해야 되게 생겼다, 이런 거죠. 정말 뿐만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그 집안 땅에 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거는 그냥 뭐 소위 특혜 논란에 그치지만, 정동균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과 자기 일가 땅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건 특혜 논란 플러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군수였으니까 당시에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자기한테 쏟아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 거고요. 자, 또 이거 건드렸다가
지금 양평 군민의 항의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어제 민주당 앞에 가서 전진선 양평 군수가 나들목이 있는 이 양평고속도로를 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시위를 벌였고 그 앞에 많은 양평 군민들이 모였습니다. 양평 군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할 만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위의 양서면안은 양평군 땅을 통해서 그냥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나죠. IC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 군민은 이용할 수 없고 땅만 내주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 추진됐던 2008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그거 목적은 서울에서 양평 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시간 반 내지 막히면 2시간까지 걸린다. 근데 이거 고속도로 뚫리면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던 건데 양평 군민은 막상 이용할 수가 없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거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타고 다시 또 한 8km 정도를 내려와서 남양평 IC에서 나가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고속도로 안 놓는 것부터 낫겠지만 뭐 굳이 그럴 거 없이 그 중간에 뭐 강화 IC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안에는 강화 IC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로부터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양평 군민의 항의를 받게 됐다 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에 예기치 못했던 부메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민주당이 불쑥, 물론 이 불을 지른 거는 뭐 더 탐사라는 곳이지만 더 탐사가 잘못된 취재를 하는 바람에 그건 뭐 전 취재도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생겼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로 드러난 게 2년 전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안이 바로 강상면 안이다 한 게 드러났습니다.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이 바로 당시에 정동균 군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왜냐하면 이게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5월부터 바로 이 최재관 위원장이, 그리고 정동균 양평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경안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평에 IC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또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국토부에 요구했던 안대로 지금 국토부가 받아서 다시 바꿔줬더니 지금 와서는 그게 김건희 여사 선산 땅 특혜 주려고 그랬던 것 아니냐? 2년 전에는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부인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또 한 방 역공을 맞은 셈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의혹이 불거져 나가니까 변경된 안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 중에 특히 그 강화 IC라고 하는 부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자택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그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 자택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강상면 안을 추진했던 거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걸 추진했던 거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아들인 건데, 원희룡 장관이 김부겸 전 총리 집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2년 전에 최재관 지역위원장이나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가 변경안으로 해주십시오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김부겸 당시 전 총리 집값 올려주려고 그랬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변경 요구할 때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기에 땅을 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직후에 사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또한 부메랑이 된 거다. 쓸데없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더 탐사가 불을 지른 직후에 이해찬 전 대표가 전주에 있는 어떤 강연 행사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쑥 튀어나온 게 그럼 이해찬 나들목은 이렇게 됐습니다. 세종시에
IC가 하나 생겼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땅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IC가 생겼습니다. 그거야말로 분기점이 아니고 IC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해찬 나들목 얘기는 또 그냥 잠재적 이슈로 있었을 텐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전주 강연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해찬 나들목에 비하면 김건희 분기점은 양반이다. 또 한 방 민주당 사람들이 얻어맞은 모양새가 됐다. 그러니까 뭐 다 근거가 있든 없든 여하튼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기들은 이해찬 나들목 불거졌죠. 정동균 전 군수의 내로남불 그 양서면 종점안 그거 불거졌죠. 김부겸 전 총리의 자택 문제 불거졌죠.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의 그 열심히 강상면 안을 추진했던 그 사실 드러났죠. 그 다음에 양평 군민의 항의를 받죠. 한 번 때렸다가 5대를 얻어맞은 모양새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부메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 한 대 살짝 그것도 근거도 별로 없는 거 때렸다가 5대를 연타로 얻어맞으면 민주당은 다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운이 됐으면 일어나서 다시 뭔가 싸울 의지를 갖추든가 아니면 항복을 하든가. 지금 해법은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주민투표, 양평군민투표 또는 뭐 광주 시민도 경기도 광주 뭐 이용한다니까 뭐 그럼 광주까지 뭐 하든지 해서 뭐 군민투표, 시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행정적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당이 수습책을 내놔야 될 때죠. 민주당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 때렸다가 5대 얻어맞았는데 사필 규정이다. 자기들이 떳떳할 때 문제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근데 이 더 탐사라는 곳에서 줄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헛발질했던 바로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헛발질을 했는데 그걸 민주당 사람들이 비판적 견해 없이 그대로 그걸 받아서 인용했다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망신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할 짓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 부메랑 민주당이 빨리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